예, 임대차에서는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물론 토지임대차도 있죠. 임대차 중에서는 뭐 자동차를 빌리는 임대차도 있을 수 있고 물건을 빌리는 임대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타인은 소유의 물건을 빌려서 쓰는 것을 임대차라고 하죠. 대가 지불을 해야만 임대차가 됩니다. 대가 지불이 없는 것은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 토지임대차보호법 이런 건 없습니다.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보호해줍니다. 간단히 줄여서 주택임대차법, 그 다음에 뭐 상가임대차법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그 적용 범위에 있어서 보증금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보증금 50억에 살고 있다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서울의 경우에는 그 상한선은 4억입니다. 4억. 그러면 내가 보증금 1억에 월 500만 원을 내고 있다. 보증금 1억에 월 500만 원을 내고 있으면은 보증금 4억에 해당하지 않네? 그럼 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월세, 월 차임의 100배를 곱한 금액을 보증금하고 합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에 500만 원을 내고 있으면은 500만 원에 100배를 곱하니까 5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5억에다가 앞에 1억을 더하지 않습니까? 1억을 더하면은 6억이 되죠. 6억이 되니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해주는 4억을 넘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안 되게 됩니다. 보증금 5천에 월 300만 원이라고 해보면요. 5천에 월 300만 원. 300만 원을 100배하면 3억이 되죠. 5천만 원을 더하면 3억 5천이죠. 그러면 4억 미만이 되니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법에 있어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요. 뭐가 미비하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또는 임대차가 어떤 경우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을 받아야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 살고 있었는데 만약 전세 2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세 2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한테 2억을 받아야 내가 새로 이사갈 집에 뭐 1억이든 2억이든 돈을 내고 이사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에서 돈을 안 빼주면 어떻게 하죠? 새 집에 보증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둬서 이 집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보호를 취해줍니다.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등기만 하지 돈이 나옵니까?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새로 이사를 가려면은 그 집에 꼼짝없이 내가 따로 돈을 구해서 이 사람한테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거나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하면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이자를 붙이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집주인들은 새 임차인 오면 보증금을 빼서 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새 임차인 2억을 내고 들어오면 그 2억을 너한테 줄게. 그렇게 해서 빼서 나가라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임차인은 속수무책으로 계속 그 집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죠. 상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은 나는 이 가게를 접고 다른 가게를 열고 싶어도 다른 가게에 납부할 보증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빚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비록 집을 명도해주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과 더불어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일정에게 이자를 붙이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집주인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